현대차의 새로운 OS가 등장했습니다. 이름하여 플레오스라고 하는데요. 이야, 이렇게 바뀐다고? 차가 아니라 스마트 패드 같은 느낌입니다. 아니, 글레오 AI라는 음성인식 비서가 있고 인공지능 자율주행이 시작되고 게다가 앱스토어까지 생긴다고? 터치패드에 이렇게 버튼을 누를 수도 있게 된다고 해요. 이걸 왜 사람들이 모르지? 네, 안녕하세요. 모카키마님입니다. 저는 지금 조지아에 나와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에 나와 있는 이유는 여기 서베나에 있는 공장이 막 오픈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공장에서 지금 완전한 새로운 체계를 통한 완전한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소프트웨어를 발표하는 현장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현대는 지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 모두를 새롭게 바꾼다는 건데, 와, 지금 현대 발전 속도 너무 빨라서 정신이 하나도 없죠.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CCNC니 뭐 CCIC니 뭐 OW니 하는 여러 가지 OS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나름대로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그냥 단순하게 인터페이스 정도의 느낌.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 조작하는 방식을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그런데 자동차의 인터페이스가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페이스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냥 디자인적인 차이 정도만 있었는데, 이젠 그런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구글 기반의 완전히 새로운 OS를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플레오스라는 겁니다. 플레오스는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사용하는 이 인터페이스, 이걸 가리켜서 플레오스 커넥트라고 얘기합니다. 커넥트라는 이름이 말해주듯이 이건 클라우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받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등등등,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서 내 차에 원래는 없던 기능들, 여러 가지 기능을 설치해서 내 차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게 플레오스 커넥트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죠. 화면을 보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야, 굉장히 예쁘죠?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거, 화면이 단순하게 그냥 예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다, 사용하기 편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이 아래쪽에 있는 상태 바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이 내비게이션 바가 있어서 볼륨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열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항상 고정돼 있어야만 사용자가 길을 잃지 않고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바뀌는 부분은 윗부분만 바뀌고 아랫부분에 고정돼 있으면 그럼 터치스크린이라도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항상 해왔는데,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네요. 야, 이거 직접 사용해 보면 어떨지 잠시 후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앱스토어가 이번에 추가된다고 하는데, 앱스토어 이름이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것은 뭐냐, 일단 소프트웨어적으로 현대가 모든 소프트웨어를 다 만들 수 없잖아요. 정말 톡톡 튀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도 있을 텐데, 예를 들면 동영상을 이용하는 거, 빌트인 캠을 이용해서 신고하는 기능, 아니면 뭐 딴 사람한테 전송하는 기능, 그런 다양한 것들을 만들기 위한 앱스토어, 그런 것을 플레오스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이름을 붙이는데요. 마치 개발자들이 놀이터에서 놀듯이 자기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업로드하면 그걸 다른 사람이 다운로드 받으면서 거기다가 돈을 일정 부분 지불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서비스들을 더욱더 널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개발자들이 여기 참여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태계를 구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플레오스 플레이그라운드엔 더 놀라운 점이 하나 있어요. 소프트웨어 앱스토어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 스토어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자동차의 업그레이드를 하드웨어적으로도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 자동차 그대로 사용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전 차는 USB 포트도 없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USB-A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USB-A도 이제는 구식이 됐잖아요. USB-C 원하잖아요. 지금 무선 충전이 있지만 무선 충전도 점점점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 굉장히 낡은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런 변화가 불과 1, 2년 사이에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한번 나오면 적어도 10년은 타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는 항상 최신 IT 기술에 뒤처져 있기 마련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가 내놓은 이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의 인터페이스가 하드웨어적으로 제공된다는 게 이 플레이그라운드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터치스크린이 나는 너무 불편해, 난 물리 버튼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사람에게는 물리 버튼 바를 아래쪽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붙여서 차에 고정되도록 만들면 거기서 버튼을 눌러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계기판에도 현재 있는 계기판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 가지 포트를 제공해서
통해서 플러그 앤 플레이로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동차에 시승기를 찍어야 되니까 시승기를 찍기 위한 액션 카메라를 붙이기 위한 마운트, 그런 게 있어서 차에서 이 액션 카메라로 날 찍어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현대가 직접 한다는 게 아니라 개발자들에게 열어줘서 그 스펙에 맞춰서 하드웨어를 만들면 무한히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계속 결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야, 현대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다니 대단합니다. 이런 것들이 언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냐? 내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야, 생각보다 빠르죠?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변화, 하드웨어적인 변화, 그리고 OS 전체의 완전한 변화를 이루는 건데, 이거가 어떻게 내년부터 가능하지? 이걸 다 준비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율주행도 업그레이드 됩니다. 레벨 2.5 혹은 레벨 2 플러스라고 얘기하는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번 자율주행은 기존에 있었던 룰 베이스의 자율주행이 아니라 E2E로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사람이 일일이 조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상황을 대규모 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파악하게 되는 그런 방식의 자율주행이 곧 나온다고 합니다. 내년은 아니고요, 내후년에 나온다고 하네요. 2027년이면 현대가 만든 완전 자율주행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것도 기대가 큽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물을 통해서 실제 조작해보고 발표를 하는 행사를 지금 코엑스에서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번 행사에는 현대 플레오스에 함께 참여하는 파트너사로 누구 들어오나 봤더니 구글 들어오고요, 네이버 들어오고요, 삼성전자 들어오고요, 소카, 우버, 게임 엔진으로 유명한 유니티까지 다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이 회사들이 다 나름대로 발표를 하고 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행사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지금 미국에 있어서 이 변화를 직접 보지 못하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영빈 작가를 현장에 보냈습니다. 이영빈 작가,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엑스에 나와 있는 이영빈입니다. 현장 분위기 어떤가요? 현장 분위기 진짜 너무나 뜨겁고요. 오늘 단 하루만 전시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무려 7,500분이 관람을 와주셨다고 합니다. 지금 내용 보니까 현대차에 새롭게 만들어진 조직 AVP 본부가 만든 것들이군요. 네, 현대차 송창현 사장님께서 기조연설을 하셨고요. 그리고 여기 디스플레이를 포함해서 다양한 전시를 통해서 현대차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 업체들이 지금 여러 가지 앱들을 내놨던데, 그러면 플레오스 커넥트 어떻게 작동되는 건지 직접 보여주시죠. 자, 그러면 들어가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살펴볼 건 플레오스 커넥트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거 살펴보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이 차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들어간 이 디스플레이 보세요. 이 디스플레이 하나로 이 차 전체가 너무나 첨단 차처럼 느껴지는 최첨단의 디스플레이가 들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가로 세로 비율도 거의 완벽하죠. 지금 가로 길이를 제가 재봤을 때 370mm가 나오고요, 세로 길이를 재봤을 때는 210mm가 나옵니다. 37대 21, 그러니까 거의 16대 9에 가까운 비율의 디스플레이를 구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영상이라든지 즐길 거리를 즐길 때도 정말 최적화된 그런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디스플레이 너무 좋은 게 들어갔으니까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어떤 기능들이 들어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알기 쉽게끔 이렇게 차량 아이콘 모양으로 해놨고요. 이 차량 설정 들어가서 빠른 설정, 이 큰 메뉴가 있고 이 안에 세부 메뉴가 있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버튼 하나 눌러서 창문이 열리고 닫히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만 해봐도 이 소프트웨어가 장족의 발전을 이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트렁크 열고 닫고도 이쪽에서 할 수 있고요. 트렁크 열고 닫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여기서 접고 펼 수 있죠. 차량의 그 기본 설정들, 이런 것들을 이 한 메뉴에 담아놓고 있어서 굉장히 알기 쉽게 만들어진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헤드램프 설정, 지금 끌 건지 아니면 오토로 할 건지 아니면 상향등을 켤 건지 주간주행등을 켤 건지, 이런 것들도 이쪽에서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오토 하이빔 같은 것도 이쪽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와이퍼를 아예 끌 건지 자동으로 할 건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조절할 건지를 다 이쪽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워시백 버튼도 여기 있고, 사운드도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부드럽게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장점으로 느껴지기도 하네요. 제가 연구원분들에게 여쭤봤을 때 이 시스템을 구동한 칩이 뭔지는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아직은 공개할 때가 아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그래픽이 굉장히 부드럽고 이 반응 같은 것들이 굉장히 빠른 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아이오닉 6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 보세요.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고,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간 이 칩 자체가 굉장히 고성능의 칩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유추를 해보게 됩니다. 사이드 미러 같은 것도 여기서 터치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접고 펴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정말 반응 빠르고, 충전구도 열고 닫을 수 있죠. 충전구 버튼 누르면 트렁크도 열고 닫고를 이런 식으로, 트렁크 지금 열렸습니다. 트렁크 올라간 거 여기 이미지도 이런 식으로 나오죠. 지금 비상등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비상등을 한번 켜보면 이런 식으로
비상등이 들어오고 있는 것도 그래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또 이렇게 빨간색으로 들어오네. 와, 대박. 자, 그리고 이런 것들도 위로 눌러서 파킹, 밑으로 눌러서 뉴트럴, N단 이런 식으로 터치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 PR&D 버튼은 이쪽에 별도로 갖추고 있는데 어쨌든 이건 프로토타입이니까 이런 걸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충전 같은 경우도 80%까지 충전 한도를 할 건지 이렇게 드래그해서 100%까지 할 건지 60%까지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부드럽고 누구나 알기 쉽게 정말 핸드폰에서 내가 조작하던 것처럼 편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게 느껴집니다.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도 어떤 정도의 밝기로 할 건지 이렇게 부드럽게 와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와 너무 좋은데요. 색상 선택도 이런 식으로 와 드래그해서 이 색깔로 저장 이런 식으로 정말 딱 한 가지 색깔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색깔을 딱 조절할 수 있는 거. 와 이런 것도 굉장히 멋지게 느껴집니다. 주행 부분으로 넘어갔어요. 주행 보조 버튼 누르면 주행 모드 표준 에코 스포츠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요. 원페달 드라이브를 할 건지 아닌지도 선택할 수 있고요. 충돌 경고 민감도도 끄기 낮음 보통 높음까지 이런 식으로 터치를 통해서 선택할 수 있고 사각지대 카메라 여기 켤 건지 안 켤 건지 룸미러 후방 카메라를 쓸 건지 안 쓸 건지도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 잠금 해제를 운전자 접근했을 때 쓸 건지 손잡이 터치로 할 건지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고요. 스마트 트렁크 웰컴 사이드 미러 웰컴 라이트 이런 것들도 이 안에서 이 터치로 설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포지션도 당연히 저장해 놓을 수 있습니다. 1번 자세, 2번 자세, 3번 자세 이런 식으로 당연히 저장을 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이지 액세스 그래서 차 문을 열어서 시트가 자동으로 이렇게 뒤로 젖혀지는 기능 이런 것들도 제공해주고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휴식 모드를 또 원터치로 이렇게 터치로 들어가서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시트 포지션도 지금 이런 식으로 운전석 터치하면 운전석을 설정할 수 있고 이 조수석을 터치하면 조수석 시트 포지션을 설정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차는 아직 프로토타입이다 보니까 그 디테일한 기능까지 다 구현해 놓지는 않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된다. 이게 중요하죠. 이 공조 장치 같은 경우도 이 실내 공기 순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기서 조절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에어컨을 이 터치 스크린 하단부에 고정을 해놨습니다. 에어컨 방향을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고요. 에어컨 바람이 어디로 나오게 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온도도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게 설정을 할 수 있고요. 내비게이션도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선호 충전소를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EV 경로 플래너라고 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찍었는데 거기까지 가기에 배터리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면 그 경로에 충전소를 찾아주는 그런 내비게이션 시스템도 당연히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갈릴레오에서 영감을 받은 AI라고 하는데 이 글레오 AI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음성을 6가지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게 1번, 궁금한 게 있으면 뭐든지 물어보세요. 이게 2번,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게 3번,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이게 4번, 오늘의 여정을 시작할까요? 이게 5번, 궁금한 게 있으면 뭐든지 물어보세요. 이게 6번입니다. 정중한 대화 스타일, 친근한 대화 스타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중하면 안녕하세요. 저는 글레오예요. 즐거운 주행을 도와드릴게요. 친근한 스타일이면 안녕. 난 글레오야. 안전하고 즐겁게 달릴 수 있게 도와줄게. 정중한 버전이면 존댓말을 하고 친근한 버전이면 반말을 하는 이런 것도 설정할 수 있고 우리가 그냥 챗GPT에서 하는 것처럼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와 이런 걸 차에다가 실제로 적용하게 되면 너무나 기분 좋게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번 글레오에는 기존까지 음성 인식과는 완전히 다른 진짜 AI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됩니다. 글레오 차량 창문은 내리고 온도는 23도로 맞추고 트렁크는 닫아줘. 이런 식으로 운전석 창문을 내렸고 온도를 23도로 맞췄어요. 트렁크는 이미 닫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와 이런 식으로 다중 언어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언어를 자연어로 막 입력을 해도 이 글레오 AI가 알아서 인식하고 알아서 그 내 명령들을 다 수행해 줍니다. 이렇게 발전될 수가 있나? 정말 앞으로의 AI는 진짜 이 지능적인 AI 비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첨단 기술을 막 때려넣고 있는 중국 회사들의 AI 비서들하고 비교해도 이 수준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수준의 AI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글레오 오늘 점심 메뉴 좀 추천해줘. 어제 짜장면하고 짬뽕은 먹어서 그건 먹기 싫고 좀 양식 쪽으로 추천해줘. 오늘 점심으로 파스타나 피자는 어떠세요? 성남시 수정구에는 다양한 양식 맛집이 많아요. 오션 브리풀 빌라나 버터 프랭크리 멀러스 같은 곳에서 맛있는 양식을 즐길 수 있어요. 오, 박수! 와, 진짜 대박. 진짜 인정. 와, 정말 대박입니다. 글레오, 블랙홀에 대해서 초등학생도 알기 쉽게 설명해줘.
블랙홀은 아주 강한 중력을 가진 천체예요. 별이 죽고 나서 엄청나게 작은 공간으로 압축되면 블랙홀이 돼요. 이 중력 때문에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어서 검게 보이는 거예요. 블랙홀은 주변의 물질을 빨아들이면서 점점 커질 수 있어요. 와, 이게 당장 내년부터 들어간답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밝은 화면으로 할지 아니면 다크 화면으로 할지 이런 것들도 설정할 수 있네요. 이 야간에는 다크 모드로, 이 주간에는 라이트 모드로, 또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고요. 디스플레이 밝기도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밝기도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고요. 지금은 아직 프로토타입 자동차이기 때문에 HUD가 달려있지 않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속도를 보여줄 건지 경로, 크루즈, 미디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여주고 싶은지 어떤 정보를 보여주고 싶을지도 이 디스플레이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HUD에서 하는 역할도 앞으로 더 늘어나갈 거고 훨씬 더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진보할 걸로 예상이 되기도 하네요. 이 디스플레이 안에서 지금 CCNC 계기판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 모바일로 영상을 내려받거나 내보내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사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오닉 6는 원래 보스 오디오가 장착이 돼 있잖아요. 지금 보스의 센터 포인트라든지 이 보스만의 그런 특화 기술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 사운드 안에 들어가서 이 안에 뭐 고음, 중음, 저음, 뭐 이퀄라이징을 더 할 수 있고 센터 포인트라든지 다양한 기능들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이 주행 가상 사운드 같은 경우도 약하게, 보통 강하게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어요. 예전에는 내가 이거 사운드 이퀄라이저를 좀 만지고 싶은데 그걸 들어가려면 CCNC 막 넘기고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해서 간신히 찾을 수 있었는데 지금 그냥 그치, 이 사운드 안에 당연히 이 안에 다 있겠지 하고 그냥 사운드 안에 들어가서 바로바로 이렇게 다 찾을 수 있는, 와, 이런 것들이 구현되어 있는 것도 뛰어난 기능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 편의 기능, 와, 세차 모드 당연히 있고요. 유틸리티 모드, 그러니까 차박 같은 걸 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유틸리티 모드 되고요. 펫케어 모드라고 해서 이 미국 같은 데에서는 차 안에다가 강아지를 두고 갔을 때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까봐 유리창을 깨고 구출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 펫케어 모드를 끼면 운전자가 몇 분 뒤에 돌아오니까 안심하세요, 이런 것들을 디스플레이에 딱 띄워놔서 밖에서 누군가 내 차에 훼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펫케어 모드도 장착해 놓고 있고, 발레 모드 같은 것도 제공을 해주고 있네요. 뭐 글로브 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밀번호 없이는 못 열게 하는 그런 발레 모드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속도는 어떻게 할 건지, 뭐 킬로미터, 온도, 뭐 연비는 어떻게 표시할 건지 이런 것들, 타이어 공기압은 어떻게 표시할 건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글꼴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로 뭔가 폰트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됐을 땐 내 취향에 맞는, 그런 내 입맛에 맞는 글꼴을 뭐 넣을 수도 있겠죠. 와, 이렇게 되면 이 차의 이제 기본 기능은 살펴본 것 같고요. 아직도 살펴볼 게 너무 많아서 정말 중요한 것들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현대차에 들어가 있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부드럽죠. 와, 이건 진짜 너무 뛰어난 이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서 어디로 가볼까요? 강릉 중앙시장으로 가자. 강릉을 딱 쳤을 때 누르게 되면 이 내비게이션 앱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추천 경로, 그리고 자율주행 우선 경로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율주행 우선 경로, 고속도로 우선 경로,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도 정말 보기 편하게 이렇게 구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도착했을 때 배터리가 얼마나 남는지, 갔다가 왔을 때는 배터리가 얼마나 남는지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현대 추천 경로로 갔을 때 자율주행이 가능한 구간이 몇 %인지 이런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일일이 이렇게 손으로 터치를 해서 입력할 필요가 없고 음성으로도 되겠죠. 글레오, 강릉 중앙시장으로 안내해줘. 빠른 경로로. 강릉 중앙시장을 목적지로 설정할까요? 이런 식으로 강릉 중앙시장을 목적지로 설정 후 경로 안내 시작할게요. 이 음성을 통해서 이 목적지를 입력할 수도 있는 기능 똑같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내비게이션에 비해서 훨씬 더 부드러워졌고 훨씬 더 다양한 경로를 제공해줘서 정말 보기 더 편해진 그런 내비게이션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화면 자체도 이런 식으로 3분할이 됩니다. 이 테슬라는 기존에 2분할까지만 됐는데 현대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는 3분할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이 현대차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앱, 전화, 내비게이션 제외하고도 다양한 앱들을 이 앱스토어에서 자기가 원하는 앱을 정말 핸드폰처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앱스토어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도 정말 장점이라고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방 어플을 한번 다운받아 보도록 할까요? 다운받는 속도도 진짜 빠른데요? 게임도 한번 다운받아 볼게요. 이 오픈소스로 개방해놨기 때문에 서드파티에서 개발된 앱들을 그냥 다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이 스팅레이 가라오케라는 노래방 어플을 다운받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바로 추가가 돼요. 이런 식으로 노래를 제가 부를 수도 있겠죠. 지금 노래 부르기 좀 쪽팔린데. 널 그리는, 널 부르는 내 하루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관중이 많은 상황에서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어서. 게임도 할 수 있죠. 게임. 아니 일단 이 그래픽을 보세요. 지금 이 정도 그래픽이 구현되는 게임을 지금 하려고 한다면 일반적인 칩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안에 어떤 칩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고성능 칩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존의 기아에서 게임 모드가 추가됐었는데 거기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뭐 디펜스, 테트리스 같은 그 정도의 게임이 아니라 정말 게임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게임도 할 수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안 하고 싶으면 드래그해서 내리면 됩니다. 내가 내비게이션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통풍 시트라든지 열선 시트는 아래쪽에 항상 위치해 놓고 있어서 언제든지 버튼만 누르면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퀵시프트 기능도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런데 나는 그래도 물리 버튼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또 별도로 이런 식으로 플러그 앤 플레이 장치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스플레이에 추가로 마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 물리 버튼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고요. 이 온도 조절 같은 경우도 이 안에 다이얼을 달아서 이런 식으로 터치 스크린으로 모든 걸 조작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물리 버튼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 소비자를 위해서 아주 똑똑하게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샤오미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했던 건데 그런 것보다 지금 현대는 훨씬 더 깔끔한 디자인으로 정말 순정 부품처럼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현대가 직접 개발하는 곳에서 나아가서 이런 다양한 물리 부품들, 이 디스플레이에 붙일 수 있는 각종 액세서리들은 정말 다양한 다른 회사들도 같이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큰 장점으로 느껴지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나는 운전 중에 계기판이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계기판용 이런 디스플레이도 별도로 이 플러그 앤 플레이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의 계기판,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계기판 이런 것들도 이 별도로 갖추고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내가 정말 기존의 계기판 같은 그런 길쭉한 디스플레이를 원한다 라고 하면 그런 것도 붙일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시작일 뿐이고 다양한 디스플레이, 다양한 액세서리들을 이제 붙일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현대차 안에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플레오스 커넥트라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당장 내년 2분기부터 모든 현대차에 장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대, 기아, 그리고 제네시스, UI, UX에 맞춰서 각각 개발돼서 탑재될 거라고 하는데요.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정말 첨단의 회사로 거듭나게 됐다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이 차에 탑재된 디스플레이는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서드파티 앱들을 제가 개발해서 넣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서드파티 앱들이 이 차에 적용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저기 부스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이 이렇게 열기가 뜨겁습니다. 자, 일단 네이버 부스부터 한번 가볼까요? 지금 이 현대차의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이 네이버 앱을 구동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네이버에서 그냥 웹서핑도 가능하겠지만 뭐 네이버 예약 같은 것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제가 실제로 지금 머리가 지금 너무 길어가지고 예약을 하러 내일 미용실에 가봐야 되거든요. 그 미용실 한번 예약을 해볼까요? 제가 자주 가는 마인디 잠실점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이런 식으로 그냥 네이버 앱이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 실제로 한번 내일 예약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네이버 예약을 누르고요. 제가 자주 예약하는 스타일리스트 예라 디자이너라고 계시거든요. 이분 이런 식으로 예약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모바일 앱에서 구동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냥 똑같이 예약을 하면 됩니다. 저 뭐 내일 한 1시쯤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컷! 다음 단계 이런 식으로 뭐 저는 현금 카드로 사장님께 결제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동의하고 예약하기 하면 이런 식으로 이 미용실 예약 같은 것도 당연히 할 수 있고요. 야구 뉴스 이런 것들도 이 네이버 앱처럼 똑같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네이버 앱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 안에서 똑같이 할 수 있다. 이 차량 디스플레이에 맞게 차량용 UI UX로 조금 바뀌었지만 어쨌든 모바일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구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으로 느껴지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네이버 지도도 됩니다. 핸드폰을 카플레이라든지 안드로이드 오토로 연결하지 않고도 이 안에서 순정으로 이렇게 네이버 지도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네요. 이런 식으로 네이버 지도를 똑같이 구동할 수도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써볼까요? 최근 MZ 세대 사이에서 기록하는 습관이 확산되며 현대 순정 내비게이션하고 이 네이버 내비게이션을 동시에 틀어놓고 어떤 게 더 최적의 경로 안내를 해주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비교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비게이션이 더 빠르구나 이런 것도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부스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다음 저희가 방문한 부스는 마이크로소프트 부스인데요. 이 현대차 디스플레이랑 엑스박스를 연결해서 실제로 게임을 해볼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지금 실제로 조작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러면 그 소니 혼다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그 플레이스테이션을 갖고 있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걸 굉장히 강점으로 내세웠는데 아니 현대차는 그냥 이런 식으로 엑스박스 컨트롤러 연결해서 엑스박스 앱 설치해서 그냥 게임하면 되는데 이게 클라우드 게이밍을 구독해서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모든 게임을 그냥 월 구독료를 내면은 다 할 수 있는 거라서 와 진짜 대박. 여기까지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 안에서 이 게임까지 즐길 수 있는 거 그것도 그냥 보통 게임 아니죠. 정말 고사양의 이런 레이싱 게임까지 즐길 수 있다는 거 이 소프트웨어 성능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느껴집니다.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 부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부스에 가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또 살펴보시죠. 자, 그리고 바로 옆에 삼성 부스도 있습니다. 삼성 부스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해요. 현대차 디스플레이 안에서 이런 식으로 스마트 싱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 싱스라고 하면 우리가 집에 있는 가전들을 냉장고, TV, 에어컨, 뭐 에어드레서 뭐 등등을 이 스마트 싱스 이 앱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이제는 이 자동차 디스플레이에서 이 스마트 싱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도 볼 수 있어요. 내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차에서 운전하면서 내가 차를 타고 집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그 상황에 집 온도는 어떻게 하고 냉장고는 어떻게 해놓고 뭐 세탁기는 미리 돌려놓고 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기능이 여기 들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카투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삼성이 구현을 해놓고 있네요. 자, 다음으로 U 플러스 부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U 플러스는 어떤 것들을 이 현대차 디스플레이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LG U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 U 플러스 패스트라는 거를 먼저 여기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타서 자동차 디스플레이로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그러면 자동차에 타서 영상을 보는 상황은 어떤 것이냐? 보통 충전을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충전기를 꽂아놨을 때 내가 지금 배터리 64%, 그래서 배터리를 완충한 때까지 남은 시간이 23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 맞는 이 콘텐츠들을 지금 추천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시간 동안 볼 수 있는 콘텐츠들을 실제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동차 디스플레이로 영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간 동안 볼 수 있는 콘텐츠들을 U 플러스 패스트가 알아서 추천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 차가 강남구 영동대로 513에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처에 맛집을 추천해 주는 거, K리, 뭐 조이앤조이 이런 식으로 이 주변의 맛집을 추천해주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내비에 추가하기 위해서 현대차의 내비게이션으로 바로 이동할 수도 있는 이런 기능도 가능을 하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아직 조금 더 개발이 필요하고 현대차랑 LG U 플러스랑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LG U 플러스 부스까지 살펴봤는데요. 사실 여기 부스들 더 많이 있습니다. 저기 소카도 있고요, 뭐 신한은행도 있고 옐로우나이프도 있고 뭐 소니도 있고 TJ도 있는데, 현대차 디스플레이가 너무나 플렉서블해졌기 때문에 이 다양한 서드파티 앱들이 와서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좋은 변화라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쪽 차세대 전기전자 아키텍처를 보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의 차세대 전기전자 아키텍처도 이쪽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모양 정도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존까지 자동차라고 하면 각각의 ECU가 다 있었어요. ECU라는 게 사실 많은 분들이 엔진 컨트롤 유닛으로 알고 계신데, ECU는 그게 아니라 일렉트로닉 컨트롤 유닛이라고 해서 자동차라는 건 처음 개발될 때부터 엔진 변속기만 있던 거에서 여기에 에어컨도 넣고 뭐도 넣고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각각 하드웨어에 맞는 ECU가 각각 하나씩 다 장착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CU가 많은 자동차는 지금도 ECU가 100개 정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ECU가 이렇게 많다 보면 당연히 배선 길이도 늘어나고 차량 무게도 늘어나고 구조는 더더욱 복잡해지고, 그래서 중앙 제어가 안 되게 되고, 이 소프트웨어 하나를 바꾸려면 그 하드웨어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 방문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현대차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이 퍼포먼스 비이클 컴퓨터라는 아주 초고성능 컴퓨터를 넣어서 여러 가지 ECU들이 하던 일을 하나의 컴퓨터에서 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고성능 컴퓨터가 이 앞쪽에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기존 대비해서 제어기 수를 66%나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이 제어기가 66%나 감소했다는 건 단순히 제어기만 줄어든 게 아니고 이 안에 들어가는 배선이라든지 복잡성까지 줄어들었으니까 훨씬 더 똑똑해진 자동차, 그리고 훨씬 더 가벼운 자동차가 됐다는 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각종 부품들을 OTA 같은 걸로 업데이트할 때도 이제는 이 고성능 컴퓨터 하나가 이 전체 시스템을 관장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을 통해서 이 차가 훨씬 더 뛰어나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시작점이 바로 이 아키텍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코엑스에서 현대차의 차세대 OS 플레오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현대차, 우리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소리를 정말 듣고 있다가 다 이 개선에서 반영해 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테슬라 아니면 중국 자동차 회사들하고 비교해도 정말 훌륭한 수준의 OS를 마침내 갖췄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통해서 앞으로 더 발전하게 될 현대차의 앞날도 굉장히 궁금해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 모카에 몰두해 이끌림의 순간